1996년 6월 20일 새벽 2시 476번 주간고속도로의 5번 출구 갓길에 1995년식 혼다 차량이 비번이었던 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향해 다가갔죠. 차량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엔진이 작동되고 있었으며 운전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차량 앞에는 타이어 철이 떨어져 있었고 차에서 손바닥 지문과 손상된 뒤범퍼를 발견합니다. 도로에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것으로 보아 누군가 짧은 시간 동안 땅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어지는 자국을 따라가니 가드레일에서도 혈흔이 발견됩니다. 근처 흙 바닥에서는 새로운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고 그것들은 사진을 찍어 수집을 했습니다. 발견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 이날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이 에이미 윌라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에이미 엘렌 윌라드는 1974년 6월 8일에 태어났죠. 그녀는 펜실베니아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라크로스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하며 어느 한번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없던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으로 들어가 축구와 라크로스 선수로 활동했고 국내 여성 라크로스 선수 상위 25명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됐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1996년 6월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식을 위해 돌아갔지만 그녀는 지역 학교에 수업을 등록해 쉬지 않고 시간을 보냈죠. 6월 19일 밤 10시 30분 엄마의 차를 빌려 필라델피아 외곽에 위치한 스모키주의 선술집에 친구들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이 모임이 꽤 유명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이번에 고향에 온 김에 모임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처음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다음 날인 20일 일찍 수업이 있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어난 시각은 오전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인 것으로 친구들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렇게 집을 가겠다 나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10시 차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사로 꼭대기에서 에이미의 속옷과 테니스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일찍 비가 왔는데 발견된 것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 차량이 발견되고 나서 이것들을 이곳에 가져다 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더 넓은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가 투입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5시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16번가 공터에서 옷이 입혀지지 않은 에이미가 발견됩니다. 그녀가 입었던 흰색 티셔츠, 카키색 반바지, 양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차량이 발견됐던 곳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이었죠. 부검 결과 그녀는 원하지 않는 관계를 당하고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고 몸에서 발견된 DNA는 범죄연구소로 보내집니다. 사망 시각은 오전 7시쯤으로 결론 내렸죠. 또한 그녀의 상체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총 3명의 용의자가 있었지만 그들과 범죄를 연결시킬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 1년이 됩니다. 경찰은 한 신고를 받는데 젊은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안녕하세요. 저는 패티 조던이라고 해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돌아가려는데 한 남자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저를 뒤쫓아와 자기 차로 제 차를 들이박으면서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멈추지 않고 차를 몰았는데 그의 차 번호는 적어뒀어요. 경찰이 차량 조회를 했고 38살의 아서 제롬 보마르 주니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 조사를 하니 그는 1978년 네바다주에서 범죄 이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해하고 종신형을 받았다가 가석방을 받고 11년 만에 출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과 이력에는 많은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들이 있었죠.
경찰은 어쩌면 아서가 에이미의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를 찾아 신문을 하려 했으나 그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인지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을 하려 했다는 신고 전화였죠. 경찰이 출동했고 침입하려던 남성을 잡습니다. 그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피터 토마스 러버라고 알리는 그의 주머니에서 경찰은 자동차 키를 발견합니다. 혼다 차량의 열쇠였죠. 그렇게 시작된 신문에서 그의 이름이 아서 보마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혼다 차량의 조사 역시 이루어지는데 차량이 그의 소유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등록된 차량과 조사하고 있는 차량의 차종이 달랐기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VIN 번호를 이용해 다시 조사를 했고 진짜 차량의 주인이 밝혀집니다. 마리아 카보네스라는 여성의 차량이었는데 마리아는 1997년 3월 15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 가족에게 알려지며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마른 혈흔이 발견됐고 DNA 확인 결과 마리아의 것으로 확인됐죠. 또 차량의 뒤 범퍼는 에이미의 차량 뒤 범퍼에서 발견된 흔적과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짜 차량을 찾기 시작했고 견인회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차량을 건네봤습니다. 차량의 모든 것을 분해하며 조사를 이뤄갔고 에이미 차량 근처에서 발견됐던 타이어 자국과 그의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앞범퍼에 파손된 흔적이 발견됐고 조수석 문에서는 에이미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에이미에게서 발견됐던 다이아몬드 모양, 그것을 밝혀내기가 힘들었는데 조사관은 이것을 화상 자국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다이아몬드 자국. 차량 아래의 오일 패널이 에이미에게서 발견됐던 다이아몬드 자국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가장 정확한 증거, 에이미에게서 발견됐던 DNA가 아서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에이미가 운전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아서가 뒤를 쫓아 차를 몰았을 것이고 차 뒤를 들이받아 그녀의 차를 멈춰 세웠을 것입니다. 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 에이미가 차 밖으로 나왔고 뒤를 확인하려고 다가갔다가 아서에게 위협을 받아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에이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고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은 한 여성과 그녀의 아이와 함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라고 했지만 그의 약혼자는 아니다. 사건 당일 아서는 스모키조의 선술집에 있었다 라고 알렸죠. 1997년 9월 그는 절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이 12월 10일에는 에이미에게 원치 않는 관계, 납치,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의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1998년 1월 1일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 근처에서 마리아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에이미와 똑같이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확인됐죠. 마리아의 사건으로 아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트레일러에서 마리아의 시계도 발견했음에도 말이죠. 그 말고 다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봤으나 나중에 그 사람도 제외됐답니다. 아서가 왜 기소가 안 됐는지, 나중에 기소가 됐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의 재판이 시작되고 아서의 변호사는 그가 IQ가 낮아 어릴 적 무시를 당했다 말했으며 아서 본인은 나는 무죄다. 그녀를 해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약혼녀와 동료 수감자는 그가 에이미를 해했다고 자백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10월 1일 그는 1급 살인, 폭행, 납치, 원치 않는 관계 등의 혐의들로 유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분노하며 에이미의 가족을 향해 뭐 먹어라 라며 소리쳤습니다.
뭔 줄 아시겠죠? 아주 저속한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항소를 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또한 아서의 가족들은 뉴스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과 싸우려 들었다고 합니다. 견인회사에 있던 아서의 차량은 1년 동안 밖에서 보관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범죄자는 잡힌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2000년에 인신매매와 폭력의 피해자 보호법, 일명 에이미법이 통과되었고 이것은 살인을 저지르고 몹쓸 짓을 하는 범죄자, 또 아이들을 보고 상상도 못할 생각과 행동을 하는 범죄자들이 감옥에 더 오래 수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법들이 피해자가 생기고 나서 통과된다는 게 아쉽지만 그 후에라도 생김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모든 생활을 바르게 착실히 살아왔던 에이미. 고향에 돌아와 딱 한 번 친구들과 몇 시간 함께 했을 뿐인데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부디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